카체이싱. 공소고금을 막론하고 남자들이 환장하는 두 가지가 있죠. 그건 바로 미녀와의 섹스. 그 다음으로는 새끈한 자동차. 그러니까 신체 건장한 남자라면 마치 포르노처럼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소재가 바로 자동차이며, 따라서 미녀와 카체이싱은 액션 영화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마치 감초 같은 소재가 되었습니다. 치마 짧은 여자는 안 믿어요. 장 사장님, 보자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카체이싱 액션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또 유명한 카체이싱 액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름하여 혼이 담긴 구라 액션 특집 그 두 번째 카체이싱 액션, 지금 바로 시작해보기 앞서 지난 일부 격투 액션 업로드 이후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는 어디다 팔아먹었냐, 왜 빼먹었냐 하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이번 액션 특집 시리즈 후반부에 알게 되실 테고, 또 우리 영화 중 아저씨가 언급되지 않은 부분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소룡의 계보를 잇는 배우들 중 스티븐 시걸이 빠졌다는 의견은 네, 언더시즈로 대표되는 꺾인 무술의 대가 스티븐 시걸 역시나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분명 임팩트 있는 액션을 보여준 배우이죠. 남자한테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Shut the music up. 그럼 본격적으로 카체이싱 액션을 보게 보겠습니다. Ve rápido. Ve seguro. 먼저 카체이싱의 기원은 어떤 영화일까요? 그건 바로 가장 최초로 자동차가 등장한 1903년작 런어웨이 매치를 알 수 있는데, 가족들의 반대를 피해 도망치는 연인을 그린 영화는 그 과정에 자동차를 접목,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했고, 물론 이게 추격신이 맞느냐 하는 논란의 여지도 분명 있지만 최초의 카체이싱이라 말할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후 진정한 카체이싱의 시초로 거론되는 1913년작 버니 올드필즈 레이스 포로 라이프를 거쳐 1924년작 셜록 2세에서는 코믹 영화다운 매우 독특한 추격신이 등장하기도, 1932년작 더 크로우드 로즈와 같이 자동차 경주를 소재로 본격 레이싱 액션을 선보인 영화도 제작되는 등 자동차는 영화사 초기부터 단순 소품을 넘어 긴박감과 스릴을 전달하는 중요 소재로 자리매김합니다. There goes Eddie Greer and car number 2 into the lead. 이후 1958년작 썬더로드부터는 범죄 장르와 결합된 자동차 추격신의 초기 형태가 등장하기도, 또한 60년대에는 미녀와 자동차면 빠질 수 없는 대표 영화, 네, 007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 숀 코너리 주연의 살인번호가 1962년 개봉. Need a taxi. Why I need a taxi? Careful, my nail fan. 여기서도 미녀와 함께 카체이싱 장면을 선보였죠. 그런데 여기서 이처럼 고전 영화들의 드라이브 장면은 CG 그래픽이 없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싸구려 CG를 가져다 붙인 듯 많이 어색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차량을 실제 도로 위가 아닌 스튜디오 세트해놓고 그 뒤로 스크린을 설치해 미리 찍어둔 영상을 투시하는 레어 프로젝션 기법으로 촬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구라였던 셈. 참고로 이 레어 프로젝션 기법은 현재도 많이 쓰고 있는 촬영법으로 비단 자동차 씬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활용되는 매우 유용한 스킬입니다. by using kind of a modern take on a technique that Stanley Kubrick used. Cloud formation, sunrise, sunsets. We went. They're surrounded by it. It allows them to immerse themselves more deeply in the story. 이렇듯 1960년대 중반까지 카체이싱은 좀 심하게 말해 아직 허접한 티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불과 단 몇 년 뒤인 1968년 영화사 가장 상징적인 카체이싱 영화가 등장하죠. 스티브 맥킨 주연의 1968년작 블리트. 이 영화는 무려 56년 전에 그것도 엉성한 추격신이 대부분이던 시절 현대 카체이싱 연출 기법, 즉 리얼리즘 카체이싱의 기틀을 완성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그 기틀이란 무엇일까요? 블리트는 일단 포드 머스탱과 다치 차저라는 파워가 뛰어난 머슬카를 이용 실제 샌프란시스코 도로 위를 약 110마일, 시속 170km까지 질주하며 카메라의 앵글을 최대한 지면과 가까이 붙여 그 속도감을 느낄 수 있게 하거나 여기에 강렬한 드리프트, 휠스핀 연출 및 근접 촬영, 그 밖에도 충격에 의해 차량이 파손되는 장면이나 차량 간의 접촉 장면, 그리고 마지막 폭파신까지 또한 차량 안에서 운전자의 시점으로 카메라의 앵글을 잡는 포인트 오브 뷰샷, 어깨 위로 보여주는 오버 더 숄더 샷, 반대편에서 인물을 보여주는 리버스 샷 등 이런 기법들 역시나 모두 다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들로 특히 이처럼 가파른 언덕을 점프하는 연출은 카체이싱 역사의 길이 남을 상징적인 장면이 되어 거의 모든 카체이싱 영화에 들어가는데 이는 같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촬영된 2018년작 앤트맨과 와스프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 즉, 시대를 한참 앞선 영화 리얼리즘 카체이싱의 아버지와도 같았습니다. 다만 같은 리얼리즘이라도 일부에서 다른 격투 액션에서의 이소룡표 리얼리즘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격투 액션의 리얼리즘은 롱테이크와 카메라 앵글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스테디캠 방식을 추구했지만 카체이싱 액션은 도로 위라는 공간 특성상 롱테이크로 찍기엔 한계가 많았고 따라서 다양한 각도와 장소에서 찍은 샷들을 편집해 이어붙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 또 당시엔 아직 스테디캠이나 짐벌과 같은 안정화 장비가 없던 시절, 그렇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차량과 연결된 카메라가 마치 핸드헬드처럼 미세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도로 위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기본 의도는 리얼리즘. 하지만 촬영과 편집 방식은 어쩔 수 없이 스타일리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같은 블리트의 카체이싱은 이후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블리트에서는 카체이싱이 영화의 일부분이었다면 이후 카체이싱을 메인 주제로 한 하이스트 무비, 즉 절도나 강도 등의 소재와 결합된 영화들이 등장.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1974년작 60 세컨즈로 수백 대의 차량을 동원해 무려 40분간의 대규모 카체이싱을 선보인 영화는 엄청난 쾌감을 선사했고, 이 영화는 이후 캐서방 형님과 줄리 누님을 주연으로 2000년에 다시 리메이크. 마찬가지로 완성도 높은 카체이싱과 수많은 멋진 차량들로 눈호강하는 영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귀여운 미니 쿠퍼로 이색적인 질주를 선보였던 1969년작 이탈리안작. 이 작품 역시나 2003년 리메이크되어 다시 한번 큰 사랑을 받았으며 그리고 미녀와 자동차, 여기에 머머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 네, 바로 분노의 질주 시리즈. (2001년부터) 시작해 외전과 애니 포함 현재까지 총 12편이 제작된 명실상부 카체이싱의 대표격 영화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스토리는 점점 산으로 가다 못해 우주까지 진출해버리는 황당무계, 즉 작품성 따윈 안드로메다, 그저 자동차 포르노가 되었다는 것이죠. 나아가 음악과 카체이싱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2017년작 베이비 드라이버. 기존의 카체이싱이 폭발과 스피드에 초점 맞추었던 것과 달리 이 영화는 운전자의 화려한 스킬에 초점을 맞췄고 또 이를 신나는 비트의 음악과 연계, 눈호강뿐만 아니라 귀호강까지 시켜준 매우 스타일리시한 영화였습니다. 이어서 첫 보물적으로는 앞서 잠시 언급되었던 큰형 인격 영화, 네, 007 시리즈를 단연 첫손에 꼽을 수 있으며 또 여기서는 본드카에 설치된 특수 기능들이 차별화 요소, 이지만 누가 뭐래도 007 영화의 최고의 차별화 눈뽕 요소는 바로 본드걸이죠.
You know what I'd like? Can't imagine. A moonlight swim. Not a woman you've loved. 참고로 카지노 로얄에서 이 7회전 전복신은 CG 없이 촬영되어 기네스북에도 오른 명장면이며 또한 이색적인 카체이싱으로는 골든아이에서의 이 탱크 질주 장면을 꼽을 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 역시나 긴 설명이 필요 없는 토명의 대표작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매 편마다 지를 수밖에 없는 카체이싱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2018년작 폴아웃의 추격신이 가장 인상적. 또 잘 아시다시피 토명은 스턴트 대역을 쓰지 않는 리얼 액션 그 자체로 완성도 높은 장면들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나아가 일부에서 자세히 다룬 본 시리즈. 격투신과 마찬가지로 일부러 화면을 흔드는 핸드헬드와 빠른 컷 편집의 추격신, 즉 스타일리즘 카체이싱을 완성했다 할 수 있지만 다만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카체이싱을 꼽자면 상대적으로 카메라의 흔들림이 적었던 1편의 파리 추격신이죠. 마지막으로 카체이싱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영화가 바로 포스트 아포칼립스 배경으로 신나게 달려제끼는 조지 밀러 감독의 매드맥스 시리즈. 이 시리즈 또한 1979년부터 시작된 장수 영화로 1982년 매드맥스2에서도 인상적인 장면들을 많이 선보였지만 역시나 최고의 마스터피스는 2015년작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긴장감의 연속. 폭발하는 아드레날린 파티. 관객들을 전율케 만든 명작 중의 명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서 카체이싱에서 롱테이크는 매우 어렵다 설명했지만 이런 한계에 도전하는 감독들도 등장. 실험적인 롱테이크 카체이싱을 시도하였죠.
어떻게 하면 카체이싱을 롱테이크로 찍으면서도 지루하지 않고 다이나믹하게 연출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 가장 먼저 데이비드 리치 감독의 아토믹 블론드에서 이 장면을 보면 롱테이크로 찍었지만 차량 안의 시점, 즉 카메라의 무빙이 매우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칠드런 오브 맨을 보아도 마치 차량 내부에 탄 사람이 시선을 이리저리 옮기듯 자연스러운 무빙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이런 장면들은 어떻게 찍은 것일까요? 네, 이는 차량 천장에 구멍을 뚫은 후 마운트로 연결된 카메라를 집어넣어 촬영하였던 것이죠. Camera anywhere inside of this moving vehicle. 하지만 이 같은 방식으로도 어쩔 수 없이 차량 외부의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나 또는 차량이 그 방향을 전환하는 장면 등에서는 부득이하게 컷을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차량 외부 시점에 대한 명확한 한계점. 헌데 여기서 차량 내 외부 할 것 없이 하나의 샷으로 이어진 추격신을 선보인 영화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스턴트맨 출신 샘 하그레이브 감독의 익스트랙션 시리즈로 특히 2편에서 선보인 이 장면. 약 4분간 이어진 카체이싱을 단 하나의 샷으로 표현하면서도 카메라 앵글이 차량 내부는 물론 이렇듯 외부로도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Tiana, what kind of shields you want? Bravo team, retrieve light jacket, ready for action. Keep those lights on. They must know about David. Yeah, feels that way. 이러한 촬영이 가능했던 비결은 바로 카메라맨. 이처럼 매드맥스의 워보이와 같이 차량에 매달린 카메라맨들이 카메라를 서로 주고 받았던 것으로 말 그대로 손으로 들고 찍는 리얼 핸드헬드 카메라맨들의 극한 직업이었던 것이죠. Hargrave said that he had to replicate it precisely, and if he was off by even a few degrees, they would have to shoot it all over again. Real explosions there, and so we wanted to get as close as possible, and it gets hot when you get that No close. matter how cool and exciting the action can be, you've got to keep bringing it back to or grounding it with who's the character. 따라서 이 같은 개고생으로 완성된 장면들은 정말 리얼하면서도 동시에 역동적인 감상을 잘 전달했지만 보시다시피 빠르게 이동하는 와중에 배우와 촬영 스태프들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기에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으며 그만큼 액션에 대한 감독의 고집이 엿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밖에 미처다 소개하지 못한 작품들로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데뷔작 1972년 듀얼, 같은 해 개봉한 프렌치 커넥션, (1998년) 로닌, 같은 해 개봉한 택시, 2002년 트랜스포터, 2003년 나쁜 녀석들 2, 2008년 데스레이스, 2011년 드라이브,
2019년 포드 V 페라리, 2022년 테넷, 히어로물 중에서는 2008년작 다크나이트, 2022년 더 배트맨, 2018년 블랙팬서 등등 인상적인 추격신을 보여준 영화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 총격 및 폭파 액션 뽀개기를 기대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Well, I'm gonna save your life again.